자, 이번에는요 2장 법률행위라는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긴 한데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려고 매매 계약을 한다. 매매. 이것 또한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왜? 의사표시를 해야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법률행위라고 소개를 해요. 법률행위다. 왜? 의사표현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니까요. 교환하기로 했다. 집하고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것도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은행에다가 대출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의사표현해야 되죠. 의사표현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법률행위예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이걸 몽땅 통합해서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이름 붙이게 된 거예요. 이게 간단합니다.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부르냐? 법률행위.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그냥 계약을 민법 총칙 영역에서는 법률행위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용어를 바꿔 부르셔도 돼요.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그 계약 안에 매매 계약도 있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여러 종류의 계약이 들어있죠. 이 계약을 총칭해서 법률행위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개념적인 징표를 소개를 해드리면 346페이지에 있는 법률행위라는 게 뭐냐? 법률행위라는 게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이루어지는 법률 요건, 이거를 총칭하여서 법률행위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조차도 어려우시면 그냥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요? 법률행위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에요. 다만 유념할 거는 거기요. 3번에 보시면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하고 다르다. 준법률행위.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내 의사표시대로요. 두 개를 구별짓자면 법률행위는 뭐냐? 내 의사대로요. 내 의사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의사대로. 준법률행위는 뭐한대로? 법의 규정대로. 법대로요. 법대로. 법대로 효력이 생기는 게 준법률행위예요. 예컨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대인하고 여기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여기 봉순이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임대차 계약, 주택을 빌렸어요. 이때 주인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잡아놓으면 아니면 계약 기간을요. 아예 기간이 없다 이거죠. 기간을 아예 안 넣어버렸어요. 기간이 없어요. 여기에. 세 번째는요.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잡았어요. 3년. 계약 기간 3년. 이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자, 볼까요? 자, 요 밑에는요. 두 번째 먼저 볼게요. 계약 기간을 넣지 않았죠. 아예 계약 기간이 없어요. 계약서에. 계약 기간 공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이거. 계약 기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몇 년으로 보느냐면 이게 주택이면 주택을 임대해서 쓰면 2년으로 봅니다. 2년. 그럼 이게 주택이 아니라 상가면요. 상가 점포 임대차면 점포를 임대했다. 호프집이나 술집으로 임대했다. 그러면 이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때는 1년으로 봐요. 1년으로. 따라서 이 뽕순이는 계약기간 없더라도 상가 점포 임대면 1년 동안 영업할 수 있어요. 1년으로 정하면 1년보다 짧게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아니면 1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1년으로 했다 계약을. 계약기간 1년이다. 그럼 몇 년이 될까요? 이게 주택 다르고 상가 달라요. 주택은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대. 얘는 몇 년으로 보느냐? 주택은 2년으로 봐요. 주택은 2년. 상가임대차는요? 상가임대차는 몇 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계약했어도 이 뽕순이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이거 주택으로요. 주택으로 세를 얻었으니까 2년을요. 따라서 주인은 1년 만에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법이 정한 기간이 2년이니까. 이게 제 여동생이요. 용산에다가 저 이거 건물 하나 사가지고 세를 놨어요. 세를. 이때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오빠, 이 세입자가 너무 속을색이요. 월세도 안 내. 이래가지고 너무 속을색이요.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오빠 1년인데 내보낼 수 있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법적으로 1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게 주택인 이상은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단기간이라고 그래요. 최단기간. 최단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최단기간이. 그게 주택 2년, 상가 1년입니다. 그전에는 주인이 내보낼 수 없어요. 왜? 법이 정해놓은 거지. 이건 법이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법이 정해놓은 기간. 법이 정해놓은 거. 이게 바로 준법률이에요. 법률이 정한 대로 권리를 주라고. 준법률이에요. 근데 밑에 세 번째는요. 3년 계약했어요. 3년 계약하면 이 세입자 뽕순이는 몇 년 살 수 있느냐 이 문제. 3년 살아요? 2년 살아요? 이 문제. 최단기간은요. 최단기간은 몇 년 보장이 2년이죠. 여기 보시면 2년이 적용될 때는 2년이라는 게 적용될 때는 언제냐? 2년으로 간주할 때는 이때입니다.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두 번째는 2년 미만으로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일 때만 2년으로 보는 거예요. 2년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둘 중에 하나의 요건. 요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2년이라는 효과를 보장해 주려면 요건이요. 요건이 딱 두 가지다.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하나. 두 번째는 2년 미만으로 정한대. 두 가지의 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요건 하에서만 몇 년으로요? 2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이 요건 하에서만 2년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3년 계약을 했으니까 이러면 몇 년으로 되느냐? 3년으로 돼요. 3년으로. 왜? 당사자 의사가 3년이니까. 이게 법률임이에요. 법률임. 네 의사대로 3년 보장해 줄게. 왜? 이게 네 의사잖아. 그럼 3년 동안 살 수 있어요. 2년은 주장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뽕순이가. 나 2년 만에 이 집 나갈 거야. 보증금 빼주세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다. 2년으로 간주가 될 때는 세입자한테 2년으로 간주하려면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 전제 조건 하에서만 2년으로 취급을 한다고. 그 전제 조건이 이거라고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몇 년 미만? 2년 미만으로 했을 때는 2년을 살 수 있어요. 근데 2년 이상이잖아요. 2년 이상이죠. 그러면 2년 주장을 못하는 거죠. 2년 주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뽕순이는 몇 년을 해요? 3년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3년을. 제가 아는 회사에서 이렇게요. 노량진 쪽에 학원 진출한다고 계약 기간을 4년을 했어. 4년을요. 4년 동안 임대를 해서 쓰겠다. 왜? 자리 구하기가 학원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계약 기간을 4년을 했어. 4년을요. 이 세입자가. 근데 운영을 해보니까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접고 싶어졌어요. 접겠다. 접으려고 그러는 거죠. 접으려고. 이때 1년 만에 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1년 만에 이거 접겠어. 이때 접을 때 보증금을 빼달라고. 여기 보증금 내가 걸은 거. 보증금 걸은 거 2억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사실이다. 왜요? 4년 계약하면 당사자 의사대로 몇 년이요? 4년짜리 계약이 맺어진 거죠. 이때는 이 세입자가 1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주장이 안 돼요. 왜? 네 의사가 4년이면 4년이 되는 거예요. 4년이. 그럼 요게 1년이나 2년으로 될 때는 언제야? 이게 상가였으면
상가였다면 1년으로 되죠.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얼마 미만일 때. 1년 미만일 때. 상가는 여기가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취급을 해요. 이게 상가일 때는. 상가임대차면. 근데 지금 1년 미만이 아니라 1년 이상 4년으로 정했죠. 그러면 세입자는 4년을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 4년을. 보증금을 따라서 4년이 되기 전에 6개월 만에요. 6개월 만에 보증금 2억 내달라. 이럴 권리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주인은 그걸 줄 의무가 빼줄 의무가 없는 거고 이쪽에서는 달라고 할 권리가 나한테 달라고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계약 잘못이죠. 계약 잘못.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계약 기간을 길게 하면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언제 빼주느냐? 4년 돼서 여기서 빼주는 거죠. 그럼 지금 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4년치 월세 있죠. 월세를 보증금에서 다 까고요. 까고 이쪽에서 돌려받는 거죠. 그게 아니면 4년 동안 여기서 그대로 영업을 할 수밖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방법은 권리금을요. 권리금을 주고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거죠. 이렇게. 다른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싸게라도 받고 넘기는 거다. 따라서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예요. 첫째, 지금 나간다. 어떻게 하고요? 나머지 월세 보증금에다 다 까고. 두 번째요. 그냥 4년 될 때까지 영업한다. 로스 생기더라도 영업한다. 세 번째는요. 권리금 받고 가게 넘긴다. 단 이거는 인수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4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4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6개월로 정했다면 이 임차인이요. 계약 기간을 4년이 아니라 얼마로 정했다면 6개월로 정했다. 6개월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죠. 얼마 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거죠. 그러면 몇 년을? 1년 만에.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임차인은. 그럼 1년 주장할 수 있으니까 6개월만 까이면 되는 거죠. 월세를. 그럼 보증금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됩니다. 바로 이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내 의사대로 계약 기간이 보장되는 거고 준법률행위는 뭐한 대로 법이 정한 대로 계약 기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요 점에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이렇게 다르게 이해가 되고 응용이 됩니다. 자, 그 부분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가장 큰 특징을 차이를 도출해라 그러면 이겁니다. 법률행위는 내 뭐대로 의사대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는 법이 정한 대로.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면 준법률행위. 내 의사대로요. 내 의사대로 생기면 법률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346페이지에 3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별 2개 하시고 가실게요. 그 부분이 출제 타켓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행위 요건 보실 차례예요. 법률행위 요건. 법률행위라는 것이 우리는 계약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계약. 그래서 법률행위 요건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계약의 요건이에요. 계약. 법률행위 요건. 즉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고요.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려면 계약이 맺어져야죠. 계약이 맺어지는 거를 우리는 성립 요건. 그 계약이 맺어져서 효력이 생기려면 효력 발생 요건. 이 두 가지를 갖춰야 효력이 생기게 돼요. 예컨대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강의 하는 도중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벤처를 하고 있었고요. IMF 직후에 벤처를 시작을 막 하셨어요. 기술력도 아주 조악하고 아직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콘텐츠도 아직 갖추어지기 전이에요. 그때 이분이 돈이 너무 모자라니까 자기 친구분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친구한테. 나 돈 좀 투자해줘. 이때 이분이요. 이 친구한테 가기 전에 자기 가족한테도 자기 장인어른한테도 부모님한테도 형제한테도 다 돈을 한번 부탁을 해봤겠죠.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이 친구가 저분한테 6천을 투자를 해줬습니다. IMF 직후에. 99년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99년도. 지금 돈으로 따지면 꽤 큰 액수입니다.
1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1999년도에. 코스닥이 상장되면, 내가 나중에 이 회사 잘 돼가지고 상장되면, 코스닥 상장되면 너한테 주식 다 준다.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 전부를 넘기겠다고 그랬어요. 주식 전부 준다. 주식 다 준다. 이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99년도에. 99년도에 계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열심히 이 돈으로 사업을 했죠. 이때 이 투자할 때요, 이 벤처, 이 기업이 저 서울 외곽 지역이 있고 요거 조그만 창고 하나에 책상 하나 딸랑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 얘기가. 그래서 창고 하나에 직원 하나, 이거 보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이분은 그냥 투자가 아니라 뭐냐면 그냥 돈 대준 거예요. 돈 받을 생각 거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친하니까. 너무 친한 초등학교 친구니까 그냥 돈 대줬다고. 이분이 조금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계약을 하면서 이분은 공증을 받았어요. 공증을. 이 내용을 공증을 받았어요.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을 다 넘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공증을 안 받았다면 여기가 또 달라질 거예요. 공증까지 받아둬서 계약서가 있어요. 공증 서류가. 문제인지 이게 행복한 건지 이분이 그 뒤로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주가 가격으로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차량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있죠. 그 내비게이션 기술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이분이. 일본 쪽에도 그다음에 저 중남미 쪽에도 엄청나게 제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지사까지 설립이 됐고 이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기술력에 대해서까지 인정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거죠, 문제. 상장되면 주겠다는 거죠. 주식 전부를. 계약은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계약은 체결을 했죠, 99년도에.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했다라는 걸 뭐라고 하냐? 성립했다라고 그래요. 성립했다. 계약 체결했어. 근데 그 계약이 뭐냐면 효력이 생기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 99년도에 체결한 계약 효력이 생기려면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조건이 이루어져야죠. 조건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져야 성취가 돼야 이게 조건이잖아요. 상장되면이라는 조건이 뭐 할 때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조건의 성취를 뭐라고 하느냐?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요, 멈춰 있는 거예요. 효력이 안 생기고. 만약 이렇게 상장되면이 아니라 내가 사망하면 너한테 주식 줄게. 그러면 이거는요, 기한이라고 그래요. 기한. 내가 사망하면 넘길게 주식. 그러면 사망이라는 사실이요.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이 뭐한 때? 도래한 때. 도래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요. 내가 죽으면 줄게. 그러면 기한이 도래할 때. 따라서 이 법률의 의미가 이 계약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거를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한다고요. 효력 발생 요건. 이 두 분 간의 분쟁은 행복한지 불행인지 이분은 점점 승승장구를 해서 재산이 점점 불고 있는 상황인데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을 뺏기게 되고 이러니까 저분께서 저 벤처 사장님께서 코스닥에 상장을 안 하시고 자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일본에다가. 자스닥에. 그럼 이분께서 돈을 달라고요. 이 주식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코스닥에 상장이어야 뺏어갈 수 있죠. 위에 상장을 이쪽에다 한 거죠. 자스닥에다. 달라고 할 권리가 법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권리요. 이분의 투자자의 이분의 권리는 조건이 뭐 할 때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 더 유념하실 거는 이 계약이요. 이 계약이 체결되고 지금 2017년이죠. 2017년.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다. 10년이. 그랬더니 이쪽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내용 증명이 왔어요. 이 투자자분한테. 네가 투자한 건 맞는데 너 그 권리 없어. 6천만 원 투자에 대해서 네 권리가 없는 거야. 왜 없는 거냐면 우리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10년이 지나면 네 권리가 투자자 너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쪽에서 이 변호사의 내용 증명 이로 날라왔어요. 너 권리 없는 거야.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권리 얘기하지 마. 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권리가 없어졌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내가 꿔준 돈 10년 지날 때까지 돈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권리가 없어져. 이게 소멸시효. 이 소멸시효가 여기에 작동이 되느냐? 이쪽 변호사 얘기는 소멸시효 때문에 네 권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적으로 이 권리는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안 없어졌다는 거죠. 안 걸린다는 건 안 없어졌다. 왜냐?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권리가 멈춰 있어요. 소멸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 있어요. 따라서 투자자의 권리, 투자자의 이 권리는 10년이 지나도 아니면 100년이 지나도 이분이 100년이 지나도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요. 상장될 때까지는 이분의 권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계약만 체결한 거예요. 계약만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자식이 상속받겠죠. 만약 자식이 뭐해도 상장해도 이분의 권리는 있어요. 뺏어올 수 있어요. 이분이 죽어도. 거꾸로 가면 이분이 죽으면 이분이 저거 상장되기 전에 이분이 죽어버리면 이분의 자제분이요. 이분의 자제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리요. 상장되면 주식 받을 권 이걸 이분의 자제분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두 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이분이 자스닥에 상장한 것도 이걸 우에 상장한 거죠. 우에 상장. 안 뺏기려고. 그래서 아직 두 분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그래서 이분의 권리가 생기는 것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346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률행위 요건에 일반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요. 밑에 보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어요. 바로 그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4개죠. 4가지. 거기에 별표하시면 돼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 몇 개? 4개 있습니다. 4개. 그거 꼭 구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부분. 여기에 별표 하나 하시고 갈게요. 별표. 이 별표가 시험 출제 타켓이고 대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조건부 계약에서 이걸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조건부 계약. 이 조건이 뭐 할 때? 성취할 때 효력이 생기고 두 번째는요.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 기한이 뭐 할 때? 도래할 때. 얘가 죽으면 효력이 생기고 세 번째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효과의 동그라미요.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네 번째는 대리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가지가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면 맨 마지막 줄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에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할 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등기할 때요. 등기를 가져올 때 필요한 요건이라는 점. 요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삼각형 하실게요. 삼각형은 틀리기 쉬운 거예요. 틀리기 쉬운 거. 학습의 포인트는 이 별표하고 이 삼각형에 유념을 하시면 득점하는데 아주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셨습니다. 법률행위 요건.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종류를 만나보실게요. 법률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 자, 그 종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혹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프로세스가 과정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쭉 시계열상 진행이 되느냐 하면 A가 땅을 이렇게 B한테 매매한다라고 해볼게요. 매매. 여기가 매수인. 예컨대 10억에 내가 그 땅을 이 땅을 매매로 사겠다라고 할 때 매매를
우리는 법률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매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쪽에서 재산권이요. 재산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죠. 내 재산권을 넘겨주겠다, 이전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약속. 약속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약정했다라고 그래요. 약정했다.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반대편에서는 대금입니다. 내가 대금을 건네주겠다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뭐 할 때? 약정할 때. 약정할 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이. 따라서 매매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 집 주고 땅 주고 돈 주기로 뭐 할 때? 약정할 때. 약정은 무슨 말이에요? 약정은 약속한 때 됐다. 약속한 날. 약속, 다른 말로 약정.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합의 봤다. 합의. 그럼 이 합의를 3월 1일 날 봤다. 3월 1일 날 합의했어요. 합의. 그럼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이. 바로 매매 계약은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합의한 날. 그리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합의한 날 뭐를 거냐면 계약금을요. 계약금을 10분의 1 정도 걸어두게 되죠. 10억에 10분의 1이니까 1억 정도. 1억 정도에 뭐를 걸어요? 계약금을 걸어요. 계약금을. 이러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매매 계약. 계약금은 걸어야 돼? 안 걸어도 돼? 안 걸어도 돼요. 유념하실 거 안 걸어도 돼요. 근데 보통은 걸죠. 계약금을. 바로 이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바로 이때입니다. 합의한 때. 이때 합의할 때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땅을 줄게. 언제 줄 건데 땅을? 네가 돈 줘야지. 돈 언제 줄 건데 그러면 내가 석 달 뒤에 6월 1일 날 그날 잔금 치르고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내. 소유권 이전 동시에 할게 내가. 잔금하고 소유권 이전 어떻게 한다? 동시에 하자. 동시에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해요. 언제 계약이? 이 계약을 바로 3월 1일 날 이렇게 합의합니다. 그럼 이 날짜는 6월 1일 날은 잔금 치르는 날, 3월 1일 날은 합의한 날. 그럼 매매라는 개념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 바로 이때입니다. 3월 1일 날. 이 3월 1일이 바로 뭐한 날? 합의한 날이고 바로 이때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준 이때 6월 1일이 매매가 아니에요. 매매는 약정한 날 된 거예요. 약정한 날. 따라서 매매의 개념을 파악할 때 유념하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 6월 1일이 매매가 아니에요. 매매는 이때 된 거예요. 이때 3월 1일 날. 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날 매매 계약이 된 거지. 등기를요. 소유권 이전하는 거. 이 소유권 이전하고 그다음에 등기 이전하는 거. 등기 이전하는 거는 그 뒤에 후속 조치로 하는 거. 후속 조치로. 따라서 매매 계약은 언제 된 거냐? 바로 이때입니다. 계약서 쓴 날. 합의하고 계약서 쓴 날. 이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한 거. 이거는요. 이 땅을 이 A가 이 뽕순이한테 처분한 거예요. 처분한 거. 이걸 우리는 그래서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 내가 이 땅을 처분했어. 뭐 받고? 잔금 받고. 언제?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등기까지 넘겨서 땅 처분하고 오늘 왔어. 처분하고 왔어. 그게 무슨 행위? 처분행위요. 그럼 3월 1일 날은 뭐 한 거예요? 3월 1일 날은 뭐 한 거냐면 분석해 볼게요. 얘는 땅을 넘겨줄 뭐가 생겼어요? 의무가. 땅을 이전해 줄 의무가 생겼어요. 의무가. 의무를 부담한 거예요. 너 땅 언제까지 줘야 돼? 6월 1일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땅을 넘겨줘야 돼. 이때 여기 땅이에요. 이 땅에 무허가 건물이는 거. 무허가 건물이는 것도 6월 1일까지는 다 철거하기로 했어. 무허가 건물까지 다 철거해서 쓸어가지고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게 바로 의무 부담한 거. 의무 부담. 땅 주고 건물, 무허가 건물 다 쓸어버리기로. 이게 의무 부담. 반대로 땅 주고 돈 받아야지. 돈 받아야지. 얼마를? 10억에 대해서 돈이죠. 돈 10억에 대해서 뭐가 생겼느냐면 청구권이 생겼어요. 돈 지급. 돈 달라 이거죠. 돈 달라. 10억에 대한 채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매를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땅 주고 돈 달라고 할 권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한쪽 편에서 보면 내가 땅을 줘야 되니까, 땅을 넘겨줘야 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의무를 부담한 거예요. 의무를. 근데 의무만 생겼느냐? 반대급부죠. 이게 반대급부로 뭐가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 반대급부. 땅은 내가 줘야 되니까 급부. 급부로 땅을 주지. 땅을. 아파트나 땅을 주고 반대급부로 돈을 받죠. 반대급부로 돈 달라고 할 권리, 바로 채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의무도 부담하고 채권도 생겨서, 그래서 매매 계약을 우리는 채권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권리를 중시해서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중심이라서 독일에서는 채권법이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채권이 생겨서. 뭐 때문에? 매매 때문에. 근데 스위스에서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줘야 되는 거, 해줘야 되는 게 중심이라서 채무법이라고 그래요. 채무. 의무가 생겼어.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서를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 의무도 부담하고 채권도 생겼다는 얘기다. 언제? 3월 1일 날. 그래서 매매 계약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환원하면 의무부담행위.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땅 주고 돈 받아야지. 이게 채권행위. 언제 생겼어요? 매매 계약하기로 합의한 날. 6월 1일 날 소유권 등기 넘기면 처분한 거죠. 뭘 처분한 거냐? 땅을 처분한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물권행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오늘 썼어.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 썼어. 그러면 채권행위 한 거예요. 채권행위. 돈 받을 권리가 생겼어. 돈 받을 권리가 생겼어. 대신에 땅 줘야지. 반대로 등기를 오늘 넘겼어. 내가 오늘 등기 넘겼어. 땅이든 아파트든 등기 오늘 넘겨주고 왔어. 그러면 뭐 한 거야? 땅을 처분한 거야. 다른 말로 물권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여기서 구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채권행위는 뭐만 하면 되는 거냐? 약속만 하면 돼요. 약속만. 바로 매매 계약이 거기에 들어가요. 나 오늘 땅이나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 매매하기로 뭐 했어? 약정했어. 아파트 임대 주기로 약정했어. 임대차 계약서 썼어. 임대차도 채권행위예요. 왜? 약정하면 돼. 약속하면. 나 땅하고 집을 교환하기로 했어. 교환하는 것도 바로 채권행위. 나 오늘 아파트 분양계약서 쓰고 왔어. 분양계약서도 바로 채권행위. 분양계약도 채권행위. 그 다음 내가 상가죠. 상가 마음에 드는 거 있어서 그 상가를 내가 찜해뒀어. 미리. 언제 사기로? 1년 뒤에 사기로. 1년 뒤에 사기로 미리 찜해놓은 거를 예약을 했어. 매매 예약을 했어. 매매하기로 뭘 했어? 내가 예약을 했어. 예약. 다 이걸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왜요? 약속한 거거든. 약속한 거예요. 그럼 물권행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죠. 소유권 뭐 한 거? 이전 등기한 거. 등기 가져왔죠? 그게 내가 저 땅을 취득한 거야. 처분을 해서 땅을 취득한 거예요. 그 다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도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물권행위입니다. 그 다음 전세권 설정하는 거.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무슨 행위? 물권행위. 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처분행위가 되겠습니다. 조심할 거는 이렇게, 요것들은 다 뭐를 하는 거냐? 등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등기를 해줘야 돼.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요걸 우리는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물권행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어. A가 이 땅 팔아가지고 받을 돈 10억 있죠? 10억 채권을 부모님한테 양도했다. 친구한테 양도했다. 그럼 뭘 처분한 거냐면 채권을요. 받을 돈 10억의 채권을 딴 사람한테 넘겼다. 바로 채권을 넘겨준 거예요. 채권을 양도했다.
채무를 면제해줬다. 내가 채무를 면제시켜줬다. 이거는 뭐 한 거냐. 등기를 안 하는 거죠. 이거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대신에 이건 뭐 한 거예요? 처분한 거야. 처분. 채권을 처분한 거야. 채권을 처분해서 넘겨줬다. 처분행위는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인데 그거는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구별짓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따로 불렀느냐. 등기를 하면 물권행위, 등기를 안 하면 준물권행위. 그래서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를 구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처분행위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두 종류가. 등기를 수반하는 거, 등기를 수반하는 행위, 그걸 물권행위. 등기를 안 해도 채권을 넘겨주는 거, 준물권행위. 이 두 개를 몽땅 묶어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두 개를 몽땅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처분행위를 했다라고 부릅니다. 혹자는요. 혹자는 어떤 사람은 처분행위를 그냥 물권행위, 이 물권행위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같이 이해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처분행위를 골라라 그러면 이거 고르시면 되죠. 이거 기출문제. 이거나 아니면 여기 저당권 설정. 그럼 이쪽에 있는 채권행위하고 이 처분행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매매계약은 약정만 하면 되는 거죠. 약정만. 야, 이거는 약정만 하면 돼. 약정만. 약정이 뭔데? 합의하면 돼. 합의. 근데 이거는요. 이쪽에 있는 물권행위는 뭘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달라 이거. 약정하는 거하고 등기하는 건 달라. 등기를 해줘야 돼. 등기를. 저당권 설정하려면 은행 앞으로 등기해줘야지.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이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하는 집주인한테 저 땅주인한테 처분권이 있어야 돼. 처분권이. 처분권이 있어야만 등기를 넘겨주죠. 그래서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이걸 설정하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처분권이에요. 만약에 처분권 없이 저당 설정하면 이 무슨 말이에요? 처분권 없이 저당 설정했다는 말은 남의 집에다가 내가 저당권 설정했다. 예컨대 제가 최순실이 집에다가 은행에다 저당 설정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처분권 없는 제가 남의 집에 최순실이 집에다 저당을 설정했다.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왜? 처분권을 가진 사람만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저당권을 설정하든 전세권 설정하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처분권을 쥐고 있어야 돼. 처분권을. 근데 처분권 없는 제가 남의 집에다 저당을 설정했다. 이거는 법적으로 다 무효예요. 그런데 이 매매계약은 보세요. 매매계약은. 이 땅주인이 A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아버님 거였다. 아버지 땅을 이 아들놈이 팔아먹겠다고 계약서를 오늘 썼다. 불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이거는. 왜냐? 매매는 언제 되는 거예요? 약정만 하면 돼. 합의만. 따라서 A가 B한테 이 땅 팔 때 뭐라고요? 6개월 뒤에 소유권 이전해 줄게.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뭐 해줄게요? 내가 소유권 넘겨줄게요. 라고 계약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 땅이 자기 땅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닌 누구 땅? 아버지 땅을. 남의 땅을 누가요? A가. 남의 땅을 A가 뭐 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서를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얘기다. 왜냐? 매매 계약이라는 거는 합의하면 되는 거야. 합의. 그 합의를 할 당시에 자기한테 이 자식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넘어오기 전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 채권의 행위인 매매 계약은 마찬가지 임대차 계약은 마찬가지 교환 계약은 처분권이 없어도 돼요. 뭐가 없어도 돼요? 처분권 없이도 되는 거예요.
처분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처분권이. 여기는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매 계약할 때는 남의 땅도 저렇게 내 땅이 아니라 아버지 땅도 삼촌 땅도 남의 땅도 매매 계약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출제 타켓. 여기가 출제 타켓. 누구 땅을요? 남의 땅을. 남의 땅을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거, 임대차 하는 거는 무효요, 유효요? 이게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이다. 바로 이 처분행위하고 다르죠. 이 점에서 확연히 대비가 되어요. 이 부분. 채권행위는 처분권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누구 것도요? 남의 땅도. 남의 땅을 매매하기로 계약서 쓰는 거 충분히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야. 이렇게. 아들이 지 땅도 아닌 아버지 땅을, 아버지가 아직 주지도 않았죠. 주지도 않은 땅을 뭐 하기로? 팔아먹기로 매매 계약하는 거. 매매 계약하는 거 이거 무효요, 유효요? 유효라는 점입니다. 유효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 있죠. 보통은 내 땅 팔죠.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도 매매 계약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주고 못 주고는 별 문제다. 이게 채권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행위는 내 소유가 아니어도 돼. 남의 것도 돼. 남의 땅도. 남의 땅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매할 수 있고 임대차 교환 계약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처분행위는 뭐예요? 남의 땅은 안 돼요. 남의 땅은. 왜? 처분권이 없으니까.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일반 상식과 조금 어긋나 있어요. 법적인 개념하고 상식적 개념. 왜? 보통 매매할 때는 내 거 팔아야 돼, 내 거. 근데 내 게 아니라 누구 거? 남의 것도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게 의무 부담과 처분행위의 중요한 법리적인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측에 빈출 오답 지문 보실게요. 빈출 오답 지문에 타인 소유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그랬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겠습니다. 유효. 아주 잘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남의 땅도요. 남의 땅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매할 수 있다. 남의 땅도 매매 계약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반대로 밑에요. 밑에 빈출 오답 지문은요. 처분권 없는 자의 저당권 설정행위. 저당권 설정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처분행위죠. 이거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직접 확인 점검 들어가실게요. 23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뒤집으면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처분행위 찾으면 되죠. 처분행위. 교환. 채권행위. 임대차 채권행위. 재매매 예약. 예약도 채권행위. 그 다음에 주택 분양계약 채권행위.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 처분행위 중에서 무슨 행위? 준물권행위.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까지 연결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법률행위 두 번째요. 단독행위와 계약 보실게요. 혼자서 하는 것이 단독행위고요. 둘이 하면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독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요. 취소나 추인입니다. 취소, 그 다음에 해제. 거기 밑줄 그어보실까요? 취소했다. 내가 계약을 했다가 둘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매매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 취소하고 해제가 달라요. 취소는 언제 하는 거냐? 사기당했을 때. 사기이거나 사기 계약일 때. 강압에 의해서 계약했을 때. 그 다음 이분이요. 미성년일 때. 미성년이었다. 이러면 이 계약은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반대로 해제라는 거는 언제 하느냐면 해제라는 거는 이 B가요. B가 돈을 안 준다. 약속대로 돈을 안 준다. 채무불이행했을 때. 채무불이행을 하면 해제한다고 그래. 해제한다. 해제 통보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둘 다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건 똑같아요. 파기하는데 계약을 파기하는 건 똑같은데 그 파기를 하게 된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사기 계약으로 파기를 하면 취소라고.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으로 파기하면 뭐라고요? 해제라고 부른다고. 둘 다 파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 추인. 추인은 뭐냐?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단독의미. 추인.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됩니다. 뒤에서. 그 다음 동의. 동의는 뭐냐면 위에다 써주실까요? 임차권 양도. 임차권을 얘가 양도할 때는 이 뽕순이가 임차권을 얻어가지고 쓰고 있다가 가게를 양도할 때는 누구 동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바로 임대인의 동의를 말해요. 임대인 동의. 이게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보면 유언하고요. 재단법인 설립이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예요. 그리고 소유권 포기하는 것도, 내 소유권을 던져버리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도 없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요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 계약은 둘이서 하는 거죠. 두 사람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게 계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계약금 계약, 매매 예약 다 둘이서 하니까 계약이죠. 조심할 게 있는데 합의 해제라는 게 있어. 합의 해제.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해제인데요. 해제, 이것도 해제죠. 근데 여기는 앞에 합의라는 말이 들어있죠. 합의 해제. 이거는 둘이서요. 둘이서. 새로 합의 본 거예요. 새로 합의 본 거. 새로 합의 본 거를 뭐라고 그래요? 합의 해제라고 그래요. 합의 해제. 이 땅을요. 이 땅을 10억에 사기로 했다가 10억에 사기로 했다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내가 3억 더 줄 테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니까 얘가 이런 거죠. 얘한테. 내가 3억 더 줄 테니까 3억 더 줄 테니까 우리 계약 없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B가요. 그러지요. 좋지요. 그래서 합의하에 기존의 계약을 깨버리고 새로 계약한 거를 뭐라고 해요? 합의 해제라고 그래요. 합의 해제. 그럼 합의 해지라는 개념이 있어. 합의 해지. 합의 해지요. 해제하고 해지가 달라요. 해제는 이 계약이요. 소급에서 계약이 꽝이 되는 거예요. 소급에서. 소급표라고 그래요. 소급표. 소급표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 계약은 이거 2년 전에 했다. 2년 전에. 2015년에 계약을 했다. 계약일. 계약이 파기된 날은 2015년. 이때 계약 해제했어. 해제. 해제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해제는 2017년부터가 아니라 언제로요? 이때로. 계약일로 소급해버려요. 이때부터 2015년부터 계약이 꽝이 되는 걸 소급표라고 그래요. 반대로 해지, 합의 해지는 뭐냐면 둘이서 서로 합의한 건 똑같아요. 서로 합의한 건. 근데 이거는 소급하는 게 아니라 장래를 이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꽝이 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해서 꽝이 되는 거. 계약을 파기하는데 이거는 소급에서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죠. 계약일로 되돌아가서 꽝이 되면 소급표. 해지요. 해지는 언제부터? 장래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앞으로. 오늘 내가 사표를 냈어요.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사장님이 사표를 수리해버렸다. 오늘부터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나하고 사장님하고는 근로계약이 꽝된 거예요. 이걸 장래요. 그게 합의해지입니다. 합의해지. 사표 수리한 거. 사표 수리한 게 합의해지. 매매 계약을 합의하에 깨버린 게 합의해제. 차이는 합의한 건 똑같은데 이거는 소급에서 꽝이 되고 이거는 장래를 향해서 꽝이 된다는 점. 요 점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계약이죠. 이건 둘 다 계약이고 이거는 그냥 혼자 하니까 단독행위. 해제는 단독행위. 왜? 혼자 하는 거 혼자. 얘가 일방적으로 이 계약 파기하는 게 단독행위. 이쪽에 있는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는 둘이서 한단 말이죠. 두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예,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거죠. 합의해제나 합의해제. 이건 계약이다. 그 다음에 요식과 불요식이에요. 요식은 법이 정한 방식을요.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면 요식. 불요식은 방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불자가 아니 불자죠.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불요식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 원칙이라는 점 거기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다. 불요식. 그 매매 계약도 임대차 계약도 방식이 필요 없어요. 방식이 필요 없는 게 불요식이에요. 그럼 계약서를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이 얘기입니다. 계약서라는 거를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게 불요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실하고 좀 다르잖아요. 현실에는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이걸 왜 쓰느냐? 증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증거. 증거 확보하려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안 써도 계약은 돼요. 왜? 우리 민법은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 계약서 불필요한 거. 요거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현실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죠. 현실은 뭐를 써요?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이걸 요구한다는 말은 거꾸로요. 계약서를 계속 부동산에서 요구하고 집 파는 사람도 요구하고 이건 왜 그러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뭐를요? 계약서를. 그럼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 사회, 충분히 구성원 간에 믿음이 있다면 계약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인터넷 강의를 여기 말고요. 여기 무크랜드 말고 다른 쪽에도 인터넷 콘텐츠 제공을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에는 계약서 없어요. 없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것까지요. 계약서 없더라도 충분히 계약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는 불필요합니다. 그거 없더라도 분쟁 안 생긴 거죠. 거꾸로 말하면 계약서를 자꾸 들이대는 집단, 들이대는 요구는 언제 하는 거냐? 못 믿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저 사람을 확신을 할 수 없어. 그러면 계약서대로 요구하는 거야. 자, 우리 사회가 계약서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민법의 뿌리는 이거예요. 우리 민법의 뿌리는 불요식입니다. 돌이켜보면 70년대 이전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을 안 했어요. 이런 거조차도 필요 없었어요. 서로 믿는 사이였기 때문에. 점점 이게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면서 계약서라고 하는 형식, 증거 이걸 점점 더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비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주대 내용하고 종대 내용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기출문제 보시고 쉬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보실게요. 자,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뭐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계약을 고르시면 되죠. 두 사람이 하는 계약. 합의해제라는 거는 여기 소개한 것처럼 둘이서 서로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약입니다. 1번이 정답이죠. 두 번째 수권행위 철회. 수권행위는 뭐예요? 대리권을 주는 거. 대리권을 위임해 주는 걸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대리권을 줬다가 뺏는 게 철회예요. 철회. 철회는 혼자 하는 거죠. 철회는. 줬다가 내가 뺏어. 이게 단독행위.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사표시 취소하는 거. 취소하는 거 혼자 하죠. 단독행위. 그 다음 네 번째 법정대리인의 동의. 이거 단독행위. 동의하고 안 하고는 법정대리인 마음이죠. 다섯 번째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추인이라는 건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추후에 인정하는 거. 추후에 승인하는 게 추인입니다. 뒷부분에서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1번 합의해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의 기출문제였었습니다. 다음 24의 기출문제 볼까요?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법률행위 종류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확인 들어오고 있어요. 1번 교환은요. 교환은 채권행위죠. 교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여기요. 매매 써보실게요. 매매도 임대차도 그 다음에 매매 예약도요. 예약도 다 채권행위입니다. 매매, 임대차, 매매 예약, 그 다음 아파트 분양계약 다 채권행위라고 부릅니다. 왜요? 약정, 합의라고 하는 약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두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해제. 해제는 상대방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뭐가 있었냐면 재단법인 설립하는 행위. 요즘 논란되는 K재단이나 미르재단은 바로 상대방 없이 출연자가 하는 거야. 나 혼자서. 상대방 없이 하는 거야. 상대방 없이. 그 다음 지상권 설정 행위, 처분행위입니다. 지상권 설정 옆에다 저당권 설정. 설정자가 들어가면 처분행위입니다. 그 다음 임대차는 유상입니다. 유상은 뭐예요? 돈을 내는 거. 사용료를 내면 유상, 사용료를 안 내면 무상 그러는데 임대차는
사용료를 내고 집을 쓰니까 유상. 증여는요, 무상, 공짜죠. 공짜로 사용하면 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의 위 종류까지 연결 지으셨습니다. 잠시 한 템포 쉬셨다가 법률의 위 목적 주제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